지난 5월 어버이날을 앞둔 연휴, 가족들은 치매에 걸린 80대 어머니를 모시고 바다도 보고 맛있는 것도 함께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정작 어버이날엔 함께하지 못하는 게 마음에 쓰여서 안부를 살필 겸 홈캠을 확인해 봤는데요. 그런데 너무나 충격적인 장면을 보고 맙니다. 이건 누구야? 저 사람 누구야 도대체? 아니 엄마 빨리 신고. 내가 신고할까? 빨리 전화해라. 너 신고해. 웬 낯선 남성이 어머니 옆에 누워 있었던 겁니다. 어버이날 치매에 걸린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가족 여러분들, 이번 사건 진짜 집중 좀 해주십시오. 지난 어버이날 80대 노모가 너무나 충격적인 일을 겪었다면서. 하지만 노모는 치매에 걸려서 정작 본인이 무슨 일을 겪었는지 기억을 못하고 계신답니다. 자, 최영진 평론가님. 예. 좀 많이 심각한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80대로 고령이고요. 지난 2017년부터 치매 증상이 좀 있어서 병원을 다녔는데 2018년 아버지가 사망하실 그 즈음부터는 증세가 더 심해졌다고 합니다. 본인이 조금 전에 한 일도 좀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고요. 이때쯤에 동네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면서 화를 내는 일도 잦아졌다고 하는데요. 결국 2019년 7월에 치매 진단 받았고요. 주간보호센터와 요양보호사의 도움도 받고 자녀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어머니를 돌봐왔다고 합니다. 자, 그러던 지난 5월이었어요. 어버이날을 앞둔 연휴에 가족들은 어머니를 모시고 바닷가에 놀러 가서 바람도 쐬고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정작 이 어버이날은 평일이라서 어머니를 못 뵙는 게 마음이 쓰였던 딸은 저녁에 언니와 함께 통화를 하면서 어머니 돌봄 문제를 상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은 지 얼마 안 돼서 언니에게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그 내용이 충격적입니다. 누가 엄마를 안고 있어. 이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엄마 혼자 사는데? 혼자 사는 엄마를 누가 안고 있어? 자, 너무 놀라서 따님은 홈캠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그때가 7시 10분쯤이었는데 홈캠 안에 분명히 동네 아주머니가 있었는데 갑자기 남자가 들어와가지고는 엄마 옆에 딱 붙어서 엄마를 꼭 안고 있다가 이제 점점 손이 내려가면서 허리를 이제 이쪽으로 가고 그러다 기저귀 안에 손이 들어가고 막 손이 움직이는. 근데 엄마가 치매 환자니까 딸들이 막 살에서 끝난다고 엄마 이게 왜 하면 죽인다고 빨리 신고한다고 해서 신고를 한 거였거든요. 어떤 남자가 침입해가지고 들어오는 전화를 한 거거든요. 가택에 무단 침입을 해서 예. 자, 교수님, 저걸 진짜 실시간으로 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그러니까요. 정말 이 딸들도 너무 이제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고 마음도 힘들고 사실은 이제 엄마의 이런 모습을 보는 게 이제 정말 잊혀지지 않는 잔상으로 트라우마라도 남을 수도 있는 일이죠. 그런데 이 딸들이 이제 둘이서 계속 엄마를 어떻게 모실 것인가 전화를 하고 있던 거예요. 그런데 홈캠이 있었기 때문에 이 동생께서는 6시 15분쯤에 봤을 때는 어떤 뭐 지인, 여자분 지인이랑 같이 있으셨대요. 그래서 이제 마음을 놨고 그리고 언니하고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언니랑 통화를 하다가 언니가 끊고 7시가 조금 넘어가지고 홈캠을 보던 언니가 깜짝 놀라가지고 빨리 홈캠 보라고 그래서 같이 봤더니 이제 저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갖고 이제 범죄니까 막 엄마한테 전화를 하라 그래서 언니가 엄마한테 전화해서 엄마 가만히 있어 오빠가 갈 거야 뭐 준비하고 있어 막 이런 식으로 얘기했고 저 남자는 엄마가 통화하는 것을 듣더니 주섬주섬 옷 입고 집에서 나갔다고 합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셨어요. 그런 사이 남성은 옷을 입고 유유히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다행히 3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 정체가 놀라웠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운경했던 어르신. 정말 소름 돋는 건 이 긴급 체포된 남성 조사를 해보니까 같은 마을에 사는 70대 이웃 주민이었습니다. 그냥 단순한 이웃이 아니고요. 존경했던 어르신, 초중고를 함께 나온 친구의 아버지이자 과거의 마을 이장을 역임했던 분이라고 해요. 그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가족들이 존경하고 존중하는 어려운 대상이었고 늘 말도 부드럽게 하고 인사를 하면 웃으면서 잘 받아준 분이었는데요.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서 친정에 갔다가 마주칠 때면 너희 똑똑한 어머니가 어쩌다 그리 됐냐 함께 안타까워하고 또 자식들이 고생이 많다고 격려도 해주셨던 분이라고 합니다.
그런 어르신이 이 치매 걸린 노모에게 성범죄를 저지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상상도 할 수 없었겠죠. 가족들은 정말 믿을 수 없는 이 어르신의 행태에 정말 화가 많이 났다고 합니다. 검찰은 이 70대 남성을 주거 침입 또 준유사 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아유, 너희 똑똑한 어머니가 어쩌다 그렇게 됐냐. 아유, 진짜 안타깝다. 니들이 고생이 많다. 이렇게 걱정을 해주고 아픔을 공감해주던 사람이 홈캠에서 저짓을 하다 걸린 겁니다. 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70대 남성 가족들이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주장을 펼쳤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그쪽 변호사는 처음에 20년 내연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상급불능도 아니고 심신장애도 아니고 합의하에 한 거다. 그러면서 이제 그 혐의를 부인했어요, 변호사가. 그러면서 그쪽 변호사 말하자면은 요양급을 받고 있는 사람이지 치매 환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억지 주장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자기가 무혐의로 빠져나가려고 만들어낸 소문이고 그 치매를 이용해서 엄마를 더럽히고 자기의 성적 욕구를 채웠다는 것, 그것이 너무나 화가 나고 엄마 명예를 훼손하고 엄마에 대한 모든 좋은 기억들을 다 훼손시키고 있어요. 자, 지금 이 인터뷰가 나가는 동안에 박지훈 변호사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 예전에 우리가 했던 사건하고 너무 비슷하다. 맞습니다. 지난 3월 경북 구미에서 70대 마을 이장이 90대 치매 할머니 집에 몰래 들어가서 비슷한 짓을 하다가 자녀들이 설치해놨던 홈캠에 딱 걸렸었잖아요. 영상이 그때- 좀 다르긴 해서 예. 내용이 너무 같아서 제가 그 사건인가 헷갈렸는데 실제로는 다른 사건이고요. 내용은 거의 유사합니다. 이 사건 지난달 23일 첫 재판이 지금 열렸고요. 첫 공판 때는 공소 사실을 인정하지 않냐 이 부분을 질문하는데 피고인 측은 공소 사실을 부인을 했습니다. 부인을 하는 이유는 조금 특이합니다. 한거 불능 상태가 아니었다. 그리고 이 본인이 침입한 게 아니고 손에 이끌려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피해자하고 15년간 오랜 연인 관계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연인 관계요? 합의로 이루어졌으니까 강제성이 없었다라고 지금 얘기하면서 이 혐의 사실, 준유사 강간 등을 부인하는 그런 상황으로 보였는데 사실 치매에도 걸린 것도 아니고 요양 등급 받은 환자일 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가족들이 좀 황당해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사를 했었고요. 의사 소견을 받아서 등급도 받았는데 2년 전부터 올해까지는 4등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더 사실 좀 점수가 높아져서 심신 기능 장애가 있고요. 지금 중증 치매십니다. 중증 치매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억지 주장이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 하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준자가 그거거든요. 심신 상실 상태에 있는 여성에게 어떤 강간 행위를 했을 때, 유사 강간을 했을 때 그 준자를 빼기 위해서 심신 상실이 아니다. 요거를 하기 위해서 아마 주장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자, 제가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영상을 다 이게 참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저는 원본 영상을 봤죠. 자, 그런데 정말 말씀을 차마 못 드리겠네요. 자, 이 피고인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보석 상태로 풀려났어요. 또 피고인 측은 지난 첫 공판 때 우리 피고인이 몸이 좀 안 좋고 병원 치료 받아야 되니까 보석을 요청한다고 했다고 하고요. 이에 대해서 당연히 검사는 아니 피해자로부터 지금 용서받지 못했고 경찰과 검찰 조사 진술도 좀 불일치하고 있다. 반성도 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기각을 요청했습니다만 예. 지난달 30일이었습니다. 피고인은 결국 보석으로 풀려났고 지금 풀려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첫 공판 당시에 재판부가 피고인 측의 전자장치 부착에 대해서 물었을 때 피고인 측이 가능한 것으로 답변한 것으로 보아서 현재 이제 전자발찌를 찼을 것으로 추정은 하고 있고요. 하지만 가족들은 그 노모를 그 집에 계속 둘 수 없어서 다른 자녀의 집에서 모시고 있다고 전화했습니다. 자, 다음 공판은 오는 14일로 예정돼 있고요. 두 딸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자, 교수님. 네. 항상 이런 일이 있으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지난 3월 구미 사건 때도 그렇게 동네에서는 네. 오히려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그게 너무 속상한 거죠. 사실 가족들도 우리 어머니께서 평생을 같이 사신 동네 주민들한테 사실은 이렇게 명예훼손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사과를 하기는커녕 지금 이 피고인 측 가족들이 동네 사람들한테 내연 관계를 입증할 만한 증인을 좀 해달라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들은 가족들은 너무 충격에 빠진 겁니다. 잘못을 한 거에 대해서 용서를 구해야 될 텐데 도리어 이러한 이상한 소문들을 퍼뜨려서
불러서 우리 어머니를 모욕하는 거다. 그게 너무 화가 난다고 얘기했고요. 심지어 그날 자, 지금 이 장면이 저 남성이 그 짓을 하다가 따님이 화들짝 놀라서 지금 엄마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전화를 받으려고 지금 전화기를 손에 잡고 있는데 저 남성은 누운 채로 자, 말씀 주시죠. 네, 그러면서 이제 그날은 엄마가 치매가 아니었다라는 말까지 지금 돌고 있어서 너무 더 속상하고요. 그날 일을 어머니께 물어봤을 때는 뭐 당연히 기억도 못한다고 하고 내연 관계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도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요즘은 밥 먹은 것도 까먹으시는 단기 기억 자체가 없는 상태라서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가족들은 너무 참담하고 너무 슬프다고 전하셨습니다. 박 변호사님, 예. 지금 이 행위 자체도 정말 용납이 안 되는데 동네에다가 아이고 저 할머니 말이야 예전부터 이런 거 용납이 됩니까 이게? 또 다른 2차 가해라든지 범죄가 될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사실은 딱 나와 있는 지금 딱 그 CCTV까지만 보고 변론이나 자신의 변명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주거 침입한 거 아니다 주장하고 있고 또 내연 관계라고 얘기하면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또 괜찮고 또 심신 치매가 아니라면 심신 상실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고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진단서라든지 이런 것이 너무 확실하거든요. 사실 재판을 이제 계속 진행을 하겠지만 재판을 진행하면 이 혐의 사실이 부인되기는 저는 어렵지 않을까. 뭐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유죄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준유사 강간죄가 되면 매우 중하게 처벌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첫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